이번엔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죠. 한미 3국 외교 차관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설 걸 촉구했고요.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미 3국의 북한에 대한 견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회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실험 동향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바로 예단할 수 없고요. 북한의 결단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가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 시절 북한의 도발을 막을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난 현충일에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고 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다시 핵실험에 나선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잠시 후에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또 오선 정진석 의원의 설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정치 선배 우려에 이 대표가 조롱과 사실 왜곡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 선배 우려를 하찮게 치부한다면서 격앙된 단어를 사용하며 비난했는데요. 이 대표는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의 가동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지적은 물밑 사정을 알지 못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외교부나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지 저도 의아하고. 그러면서 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천과 연계해 공세를 펴는 건 당권을 노리는 세력이라며 머릿속에 공천밖에 없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 대표가 SNS에 올린 이 사진, 가시가 달린 철퇴인데요.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건넨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이 대표의 대답은 당연히 겨냥했다였습니다. 30대 당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사이의 설전,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흙탕물 싸움이 되는 건 아닌지 바라보는 시선도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올해 81살인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그리고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건데요. 형 집행정지는 일시 석방 개념으로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사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첫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겁니다. 한 분은 사면을 통해서 석방이 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위신 차원에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측근보다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닌가.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지금은 언급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적인 명분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여권을 중심으로 사면론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주목됩니다.